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바람이 선선해졌는데 어르신들 기력은 좀 어떠신지요? 네, 환절기에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귀한 건강을 지키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매일매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어르신들 밥상에 정말 자주 오르는 아주 친숙한 채소입니다. 아, 친숙한 채소요. 뭘까요? 바로 상추입니다. 아, 상추요. 정말 그렇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없으면 정말 섭섭하고 그쵸? 네네. 족발이나 회 먹을 때도 꼭 같이 나오고요. 맞아요. 이렇게 늘 곁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평범해 보이는 상추에 글쎄 우리가 잘 몰랐던 놀라운 효능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상추의 숨겨진 가치를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사실 상추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귀한 먹거리였습니다. 기록을 좀 찾아보면요. 놀랍게도 고구려 시대 때부터 우리 땅에서 상추를 길러 먹었다고 해요. 고구려 시대부터요. 와, 정말 역사가 깊네요. 그냥 흔한 채소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당시 고구려의 아주 유명한 특산물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했냐면요. 저기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이 상추 씨앗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천금을 주고 사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천금이요. 와, 그래서 상추를 천금채, 그러니까 천금의 가치를 지닌 채소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천금채라. 이름부터가 뭐랄까 대단한데요? 그렇죠. 옛 어른들께서 가을 상추는 문걸어 잠그고 먹는다고 하신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그만큼 몸에 좋고 귀하다 이런 뜻이었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 귀한 상추가 특히 어르신들의 편안한 밤잠과 건강한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희가 쉽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시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세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잠을 푹 자는 것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럼요. 잠이 부족하면 낮에 기운도 없고 몸의 저항력, 그러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워서 여러 가지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추 이야기가 더욱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상추 먹으면 졸리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상추 드실 때 그 줄기 부분을 뚝 꺾으면 하얀색 즙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아, 네네. 봤어요. 끈적끈적한 거요. 네, 바로 그 하얀 진액 속에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락투카륨.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랄까, 천연 신경 안정제와 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하, 그 하얀 진액에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그래서 상추를 먹으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잠이 솔솔 오는 느낌이 들었던 거네요. 네, 거기다 더해서 상추에는 우리가 잠잘 때 나오는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멜라토닌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까지요. 이야, 정말 잠에는 상추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상추도 너무 많이 먹으면 혹시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상추에 그 진정 효과가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오히려 낮 동안에도 몸이 좀 나른하고 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녁 식사 때 쌈으로 몇 장 곁들여 드시는 것처럼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혹시 보쌈이나 족발 푸짐하게 드시고 나서 유난히 졸렸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아, 맞아요. 그런 적 있어요. 배불러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단순히 배가 불러서만은 아니었을 수 있는 거죠. 상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실제로 이 상추가 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 그런 연구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상추에 들어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먹게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자다가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잠의 질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 그냥 잠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잠의 질 자체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효과는 아닐 수 있고요. 개인의 상태나 기대감 같은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또 드물지만 상추를 먹고 나서 낮에 좀 졸리거나 속이 약간 불편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는 하셔야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상추가 편안한 잠을 자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추 덕분에 잠을 잘 주무시게 된 분들의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어르신들께 정말 희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영양학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무려 20년 넘게 새벽 3시만 되면 잠이 깨는 그런 불면증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아이고, 20년이나요? 네, 영양학을 전공하신 분이니 오죽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께서 만들어주신 상추 우린물을 한 2주 정도 꾸준히 드셨는데 그때 정말 거짓말처럼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주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하신 거죠. 와, 20년 만에요. 정말 놀랍네요. 그 상추 우린물이라는 거 만드는 법이 어렵지는 않나요?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80대 할머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처럼 상추는 약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편안한 잠을 위한 좋은 자연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밤에 날씨가 덥고 습해서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도 상추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의학책 같은 것을 보면 상추는 성질이 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성질이 차갑군요. 네. 이 창성질이 여름철 더위 때문에 몸에 쌓인 열을 식혀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약간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기 쉬운데 상추가 바로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어르신들께서 숙면을 위해서 상추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상추 우린물 만드는 법도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네,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아까 그 박사님 사례에서도 나왔던 상추 우린물입니다. 네, 그거 궁금했어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상추를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 냄비에 넣으시고요. 상추가 잠길 정도보다 조금 더 많게, 그러니까 상추 양의 한 3배 정도 되는 물을 부어주세요. 상추 양의 3배요. 네. 그리고 그냥 끓이시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줄여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완성이에요. 너무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5분에서 10분. 생각보다 짧네요. 네, 상추 끓인 물이라니 맛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드셔보시면 의외로 맛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면서 깔끔합니다. 오, 그래요. 네, 상추 특유의 그 쌉쌀한 맛이 아주 살짝 느껴지는데 그 맛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만든 상추 우린물은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하루에 2-3번 정도 나눠 드시면 좋습니다. 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나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는 한 잔 드시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숙면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서요? 네, 혹시 맛이 너무 밋밋하다 싶으시면 소금이나 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으시거나 식초를 1-2방울 떨어뜨려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좋은 팁이네요. 그럼 2번째 방법은 뭔가요? 2번째 방법은 상추 물김치입니다. 이건 상추 우린물보다는 손이 조금 더 가지만 또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상추 물김치요? 그것도 맛있겠는데요? 네, 상추를 물김치로 담가 먹으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상추 속의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아, 흡수가 더 잘 되는군요. 네, 또 김씨가 익으면서 생기는 유산균 있잖아요. 그게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장 건강이 좋아지면 잠을 푹 자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 장 건강이랑 잠자는 거랑 관련이 있군요. 신기하네요. 네,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상추가 찬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물김치를 담글 때 마늘이나 생강처럼 성질이 따뜻한 재료를 조금 넣으면 상추의 찬 기운이 어느 정도 중화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평소 속이 좀 차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그거 좋네요. 만드는 법도 알려주시죠.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상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거나 그냥 통으로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조금 넣고 고춧가루는 색깔만 살짝 낼 정도로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 마늘, 생강 조금, 고춧가루는 아주 조금. 네,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뒤에 물을 자작하게 부어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실온에 하루나 이틀 정도 두시면 새콤하게 익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3시간 전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져서 밤에 뒤척이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상추 우린 물이랑 상추 물김치 둘 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런데 상추가 잠에만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른 효능들도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추는 정말 잠자는 것 외에도 우리 몸에 주는 선물이 아주 많은데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많이 신경 쓰시는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이요. 정말 중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혈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하잖아요. 상추가 혈압에도 좋다니 좀 의외인데요. 네, 상추에는 칼륨이라는 영양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요. 네,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여서 혈압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나트륨을 빼주는군요. 네, 몸속 나트륨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혈관의 압력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또 마그네슘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마그네슘은 혈관 벽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에 마그네슘까지 좋네요. 아까 상추가 신경을 안정시켜준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혈압에 좋은 영향을 주겠네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확 오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상추의 그 락투카리움 성분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것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혈압 관리를 위해서 상추를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상추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미역이요? 네, 미역에도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상추와 함께 먹으면 혈압 관리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추 물김치에 불린 미역을 조금 넣어서 같이 담그시거나 아, 물김치에 미역을요? 네, 아니면 상추 우린 물을 육수처럼 활용해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와, 미역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다니 이거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꼭 강조해야 할 점이 있죠. 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상추는 어디까지나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 지금 드시고 계신 혈압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어르신께서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면서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추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점은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혈압 말고 또 어르신들께 좋은 점이 있을까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추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칼슘이 제법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상추에 칼슘이요? 네, 우리가 흔히 먹는 잎채소 중에서는 칼슘 함량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시다시피 칼슘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그렇군요. 그럼 상추를 꾸준히 먹는 게 뼈 건강에도 좋겠네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장 건강에는 어떤가요? 아, 그 점도 빼놓을 수 없죠. 상추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줘서 변비를 예방하고 이미 변비가 있으신 분들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많군요. 네, 또 상추는 약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수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95%나요? 와. 네, 이 수분이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양을 늘려줘서 화장실 가시는 것을 훨씬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 그래서 변비에 좋다는 거군요. 수분이 그렇게 많으면 혹시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께도 좋겠어요? 당연하죠. 상추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당분 함량도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한 느낌, 포만감을 주죠. 그렇죠. 쌈 싸 먹으면 든든하죠. 네,
그래서 식사량을 조절하거나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시는데도 상추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눈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눈이 침침하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상추가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상추에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루테인이랑 베타카로틴이요? 네, 루테인은 우리 눈 속 황반이라는 곳의 건강을 지켜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시력 저하나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황반면성 예방이에요? 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의 신경을 보호하고 눈이 뻑뻑한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내장 예방에도요? 정말 좋은데요. 네, 상추를 하루에 서너 장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눈 건강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에도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A, 비타민 C와 아까 말씀드린 그 높은 수분 함량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를 맑게 하는 미백 효과나 간혹 생기는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상추 하나에 좋은 점이 이렇게 많네요. 몸에 활력을 주고 피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상추에는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여러 종류의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며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상추를 천연 강장제라고 부르기도 했죠. 천연 간장제요? 네. 또 비타민 C나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은 혈관 속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피가 잘 돌게 도와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빈혈 기운이 있으신 어르신들께도 좋을까요?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상추는 다른 잎채소에 비해 철분과 엽산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철분이랑 엽산도요? 네, 철분과 엽산은 우리 피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상추를 드시는 것이 빈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잘 붓는 분들에게도 좋다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 붓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혈압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칼륨 성분 기억하시죠? 네, 나트륨 빼준다는 거요? 네. 그 칼륨 성분이 이뇨작용, 그러니까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몸속에 쌓인 불필요한 노폐물과 염분,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촉진해서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 붓기 빼는 데도 좋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다는 항산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물론입니다. 우리 몸이 늙고 병드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착한 물질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네네. 상추에는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적상추의 그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노화를 늦추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추도 보면 녹색 상추도 있고 좀 붉은색을 띠는 적상추도 있잖아요. 혹시 색깔에 따라서 효능이 조금 다른가요? 네, 그 점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붉은색을 띠는 적상추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녹색 상추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보다 우리 몸 안에서 조금 더 빨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왕이면 적상추를 먹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요? 네, 적상추든 녹색 상추든 모두 우리 몸에 좋은 훌륭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종류의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색깔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적상추, 녹색 상추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우리 몸에 더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공급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상추 안심하고 먹으려면 깨끗하게 씻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니까 더 신경 쓰이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농약이나 세균 걱정 없이 상추를 안전하게 씻는 방법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추는 아시다시피 잎이 넓고 표면에 주름이 많아서 흙이나 먼지 혹은 농약 성분이 남아있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씻기 좀 까다롭죠. 네, 그래서 가른 채소보다 좀 더 꼼꼼하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르신들도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4단계 안심 세척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단계요? 첫 번째 단계는 상추잎 분리하고 밑동 잘라내기입니다. 드실 만큼의 상추를 꺼내서 잎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떼어내주세요. 네, 한 장씩 떼고요. 그런 다음 상추 뿌리 쪽에 보면 좀 단단한 밑동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 2-3cm 정도 칼로 과감하게 잘라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밑동을 잘라내는군요. 왜 그런 거죠? 밑동 부분을 잘라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식물이 흙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질소비료 성분인 질산염이라는 것이 뿌리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산염이요? 네. 질산염 자체가 몸에 아주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몸 안에서 다른 물질과 만나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리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이유는 흙이나 이물질, 세균 등이 가장 많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밑동은 잘라내는 걸로.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 단계는 흐르는 물의 씻기입니다. 흐르는 찬물 아래에서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씻어주세요. 잎이 연약하니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다뤄주시고요. 이 과정을 통해 눈에 보이는 흙이나 먼지 같은 큰 이물질들을 1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흐르는 물에 살살 씻고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잠시 담가두기인데요. 소금하고 식초요? 네. 큰 그릇이나 싱크대에 물을 넉넉히 받으신 다음 굵은 소금 1큰술과 우리가 보통 쓰는 식초 2큰술 정도를 넣어서 잘 녹여주세요. 이 물에 아까 씻어둔 상추 잎들을 넣고 3분에서 길어도 5분 정도만 담가두는 겁니다. 아, 3분에서 5분?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이랑 식초를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상추 잎 표면이나 주름 사이에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오염물질이나 농약 성분이 물 쪽으로 더 잘 빠져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아, 삼투압 때문에요? 네. 그리고 식초의 산성 성분은 살균 효과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식초는 살균 효과. 네. 다만 너무 오래 담가두면 상추의 좋은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갈 수 있으니 꼭 5분은 넘기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5분 넘지 않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깨끗한 물로 헹구기입니다. 소금, 식초물에서 건져낸 상추를 다시 깨끗한 물로 2에서 3번 충분히 헹궈주시면 됩니다. 헹구실 때는 소금기나 식초 냄새가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깨끗하게 여러 번 헹군다. 네, 이렇게 4단계만 거치시면 농약이나 세균 걱정은 크게 덜고 정말 안심하고 맛있는 상추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안심하고 상추 먹을 수 있겠네요. 씻은 상추를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금방 시들잖아요. 네, 맞아요. 씻은 상추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반에 맞춰 물기를 빼거나 채소 탈수기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물기를 제거한 상추는 키친타올이나 마른 면행주로 살짝 감싸서 밀폐용기나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시면 약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 키친타올로 싸서 보관하면 일주일이나 가네요. 상추를 고를 때도 좋은 걸 고르는 요령이 있을까요? 이왕이면 농약 걱정이 덜한 유기농이나 무농약 인증을 받은 상추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유기농이 고쳐. 네, 겉으로 보기에 잎이 너무 크고 뻣뻣해 보이는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색깔이 선명하고 잎이 부드럽고 연해 보이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맛도 좋고 식감도 부드럽습니다. 너무 크고 뻣뻣한 것보다는 연한 걸로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상추지만 혹시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좀 조심해야 한다거나 하는 점이요? 네,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상추의 찬 성질입니다. 아, 찬 성질이요? 네, 상추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가운 편에 속하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이 좀 차다고 느끼시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서 찬 음식을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어르신들 또는 배에 카스가 잘 차는 분들은 상추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럼 그런 분들은 상추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아, 양 조절이 중요하군요.
네, 쌈으로 드실 때 한두 장 정도만 드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상추 물김치처럼 마늘이나 생강 같은 따뜻한 성질의 재료와 함께 조리해서 드시면 찬 성질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 몸 상태에 맞춰서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다른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전에 상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눈에 안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정말인가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 옛날 한의학 책을 보면 상추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나치게 많은 양을 매일같이 먹으면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어머나. 이는 아마도 상추의 신경 안정 효과를 내는 락토카륨 성분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드물게 시신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헉, 그럼 상추 먹는 걸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눈에 좋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어르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 아주 많이? 아주 오랫동안 먹었을 때요. 네. 우리가 평소 식사 때 곁들여 먹는 적당량의 상추는 오히려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다만 혹시라도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매일같이 상추를 정말 많은 양, 예를 들어 수십 장씩 드시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 양을 조금 조절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먹는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상추에 대해서 정말 새롭고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밥상 위의 평범한 채소라고만 생각했던 상추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잠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혈압 관리, 뼈 건강, 장 건강, 눈 건강까지 와, 정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귀한 보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우리 곁에 늘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잠시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어르신들께서 매일매일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상추와 함께 편안한 밤,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상추 우린물 한 잔 따뜻하게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딱 일주일만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면서 내 몸의 작은 변화를 느껴보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힘든 시절 상추를 먹으며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었던 그 지혜, 어떤 기록에서는 상추를 가난한 자의 아편이라 부르며 그 진정 효과에 주목했던 그 경험을 우리 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좋은 정보를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좋은 건 나눠야죠.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는 뜻으로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